공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네, 이어서 2025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 정원 175명에 현원 172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포용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도시 평택을 위해 부서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복지정책과 소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로드맵 추진입니다. 평택형 중장기 복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5기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추진 전략과 6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이주민 등 8개 분야에 걸쳐 40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복지재단과의 의수탁 계약을 통해 평택 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들과 유족을 예우하여 자긍심을 높이며 보훈수당과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보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호 현충탑 일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세 안재용 선생과 원심창 의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3.1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회원들에게는 맞춤형 보훈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립을 돕고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 행복나눔본부와 사회공헌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촘촘하고 안전한 평택형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약 3.7%에 해당하는 14,976세대 22,009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와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와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돕고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현재 40개 사업단에서 4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안중도서관 카페 등 4개의 자활사업단을 신규로 운영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창업 성공 수당 및 자산 형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탈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본 시설은 100만 인구 대비 종합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화장, 봉안, 장례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모집하였으며 지난 1월 10일까지 접수 결과 진위면, 오성면, 보승읍 해상 화장장 제안 등 3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류 요건 심사 내용을 건립추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서류 심사 합격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치 신청지가 접수되면서 주변 지역에선 일부 반대 여론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란과 민민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하여 후보지 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마련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약 3,936명에게 안부 확인 및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장기 요양을 통한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중 4,96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급식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64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현대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및 취중증 1:1 그룹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55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체험홈 운영 및 중증장애인 자립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2026년 상반기, 북부노인복지관은 2027년 하반기, 고덕노인복지관은 2026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동삭동 통합경로당은 2025년 하반기, 치매전담 공공요양원은 2029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고 여성 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시립 안정어린이집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 시립 안정어린이집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읍 송아리에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8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 한옥 방식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생활밀착형 여성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과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공모 사업,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6개소의 여성 권익 시설을 운영하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 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20년 3만 3,694명에서 2024년 4만 5,674명으로 5년 동안 약 35%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기 체류자보다는 유학생, 근로자, 재외동포 등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 정보 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시정 소식, 생활 정보, 위기 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대표로 구성된 명예 이주민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 및 관련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고 외국인들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86개소 운영 중으로 공보육 이용률은 30%이며 2025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5개소, 이전 신축 건립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육 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383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 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 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52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 119억 원 지원과 평택형 지원 10개 사업 23억 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 및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인근 등 아동범죄 우범지역 30여 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경찰서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순찰 활동을 통하여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5년 내 다함께 돌봄센터 9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카드인 G드림 카드 모바일 앱 사용에 따른 배달비 지원을 연내에 운영 개시하여 급식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최초 인증 이후 해마다 5가지의 평가 영역을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 표준조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상반기 중 2026년에서 29년까지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 친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상위 단계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관내병의원, 평택경찰서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 개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보호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살피고 단기간 내에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 아동에게 지역 자원 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가족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드림 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 증가와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 건립은 2025년 상반기 서재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 건축 기획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평생학습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며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수요 반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2기수 5개월 과정으로 총 152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기 특별 강좌를 별도 운영하여 시민들의 수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AI, 탄소 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직 희망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고 배달이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확장에 부응하고 효과적 지식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공동체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한 공간 조성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교육, 문화도시 평택의 근간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상징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사회 기반 독서 인문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독서 인문 허브로서 800여 개의 다양한 독서 프로젝트, 인문 강좌, 학교 협력 사업, 책 축제 등을 통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책 읽는 시민문화 조성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 자원 및 인문 사업을 개발하고 시민 독서 동아리 및 시민 작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문화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책 읽는 어린이 독서 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책 읽는 어린이 독서 진흥 사업으로 책꾸러기 작가단, 그림책 학교, 내 생애 첫 책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어린이 독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천권 읽기 사업 등 성장 단계별 유아 어린이 독서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의 도서관 이용 습관이 평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틈새 독서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정보에 접근함은 물론 소외 없는 포용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책버스,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 장애 다문화 서비스 등 정보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는 틈새 독서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 도서관 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지역과 도서관 독서문화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서관이 미 공군부대 내 도서관 협력 및 관내 중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보훈협의회 등 민간단체, 복지관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교육 네트워크 체계 확대로 건강한 시민사회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간 재배치와 관계 마케팅, 도서관 서비스 확장입니다. 사회 환경 및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 수요를 도서관 공간에 반영하고자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청북도서관은 2월 중에 재개관할 예정이며 안중도서관은 테마별 공간 구성과 기능 보강을 추진하여 9월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예산에서 3천만 원만 확보되었으며 1차 추경에서 안중도서관 재개관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서부 지역민의 쾌적한 정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 평택 기억 수집과 공유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지역의 기록을 생산, 수집, 보존,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기록가와 그림책 작가 양성, 평택사 강의 등을 추진하고 구술 인물백과 설화 창작 그림책 발간, 출판 기념회,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 평택사 디지털 아카이브 코너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작은 도서관 독서 연계 돌봄 체계 확산입니다. 마을 단위의 생활 친화적 독서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 3개소에 방과 후 아이 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 초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 17개소에 운영비 및 9개소의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24개의 공사립 작은 도서관이 마을 단위의 무더위 혹한기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3개 도서관의 순회 사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지역 공동체 조성과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입니다.
보편적 지식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안중, 지산, 장당도서관 등 서북부 지역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의 시각장애인 도서 점역 작업과 점자책 기증 외에 장애인 및 다문화 아동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재가 및 요양원 방문 서비스,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 예방 도서 확충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해력 향상 교육, 경력 단절자 교육, 비이용자 대상 홍보 채널 활성화 등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소를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펼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꽉 차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우리 복지국은 꽉 차 있는데 지금 조직 개편 7월에 하반기에 이루어질 조직 개편은 국장님 많이 상의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국이 완전 그 대상이니까 사실 이제 7월부터는 6분이 계실 예정이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잘 됐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왜 6명인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했고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도 지금 복지국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이야기들을 했고 저 또한 뭐 회기 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장애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연령대를 나타내는 아동 복지의 아동의 연령과 노인의 연령과 이런 어떤 생애 일정 주기에 대한 이 복지가 있는 반면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태어나면서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는 그 장애 아이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 어머니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장년한 이 장애인 아이들을 남겨둬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 이 돌아가실 때까지 장애인 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어떤 복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저 역시 노인과 장애인과의 분리를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하반기 그 조직 개편 안에 노인장애인과 분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현재는 아니지만 이게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국장님도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6입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 교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아니라는 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육국이 편성되는데 저희 이제 복지국에서 교육국이 총 4개 과로 지금 편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안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배다리 도서관이 있고 안중도서관이 있고 사무관 교육청소년과까지 해가지고 총 4개 사무관의 자리가 편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조직 개편안을 받아보고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 지금 교육국을 만들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을 과연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교육국을 만드는
전체적인 의미와 이게 좀 안 맞아요. 지금 저희 복지국 쪽하고도 안 맞고, 예를 들면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우리 아동을 만 18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9세에서 24세,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복되는 나이들이 사실 아동복지과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부서가 우리 복지국으로 오고 교육국 자체는 교육청소년과를 교육과로 바꾸고 청소년을 빼고 교육과와 평생교육과 배다리와 뭐 이렇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교육청소년과가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지금 교육국의 취지도 조금 그리고 우리 복지국의 어떤 지금 아동 노인 뭐 이렇게 분류되는 이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끌려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집행이나 예산 집행의 부분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과로 만약에 분장이 된다면 동일한 나이대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선명해질 수 있다. 이제 서로 이중으로 투자가 아니라 저쪽에서 하겠지, 이쪽에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회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이나 이게 명확히 선명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회의 때 한번 조금 다시 한번 거론을 해주셔야 된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조직 개편안에서 교육 청소년과 그대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 개편안이 의회로 의견이 오고 저희 의원 간담회 때 넘어올 때쯤 되면 거의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팀까지 다 움직여야 되고 팀이 신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된 시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전체 팀까지 다 흐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하반기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국을 만들면서 교육과는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된다는 희소식은 아주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6쪽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현충일에 그 평택호 현충탑에 가서든지 아니면 뭐 6.25 기념식이나 이런 때에는 시장님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예우를 위해서 지원도 강화하고 그에 맞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있기까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직자도 아무도 없고 60만 평택 시민 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도대체 어느 거냐, 어떤 거냐.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래 그 요구 중에 이 부분은 그래요 알았어 해줄게. 이거는 예우가 아니잖아요. 제가 복지를 담당하면서 보훈단체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들은 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 부분은 뭐 명확하지만 필요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현충탑 주변 뭐 정비하고 뭐 이 정도 보훈회관 주변 정비하고 주차 이게 전부 아닙니까 지금 그죠? 우리 국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예를 들면은 그 청북에 저희 추모시설 제2추모시설의 뭐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택시의 어떤 일부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할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해보십시오. 이게 뭐 여기 뭐 노인장애인과 그 사업에도 있어요. 뭐 우리 장사시설 뭐 사업도 있고 물론 지역분들 그 지역의 분들이 또 이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가능하다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보험단체 분들이 좀 그 부분을 좀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보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일자리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다 노령화가 돼가고 있고 물론 일부 단체는 젊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령화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조례로 강제화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 사업 중에 일부 뭐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법률로 검토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갖습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 결과 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11쪽. 미래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 그 신규 자활근로사업 중에 ESG 다회용 세척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인원은 13명에 예산은 1억 6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그 궁금한 게 이제 몇 개 있는데 이 13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서 네.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다른 사업단들도 그런 기준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자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러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계속 사업이 연장되어지는 거나 뭐 이분들이 여기에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더 어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뭐 의욕을 돋구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뭐 폭넓은 의미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은 이렇게 뭐 자활 사업장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자활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의미 있게 더 그분들이 활동이 이어지는 뭐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천 12가 만약에 일몰이 되는 순간 이 사업은 그냥 문 닫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활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갈 수 있나 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이게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초기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일단 첫 번째로 좋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 자활센터 지금 17개소에서 네네. 다용기 식기 네. 세척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환경 문제라든지 다용기 사용의 중요성이 많이 이제 네.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17개 시도에서 하고 뭐 이런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의 자활 사업이 방향성이 맞느냐.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의 첫 워딩이 뭐였냐면 단순 근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자활이 되고 가려면 이분들에게 하려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일들을 처음에는 기술을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점점 해서 이분들이 그 기술로 좀 살아갈 수 있거나 그 기능적인 부분을 익혀서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자활 사업 전체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은 약간 이 어떤 위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용이한 부분들을 좀 그냥 일자리 창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활 사업 전체가 실질적 자활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 부서에도 늘 이제 주문을 하는 사항들이, 예. 그러니까 1년에 이제 그 사업단들의 그런 그 운영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들은 계속 늘려나가고, 또 1년에 뭐 몇 개 사업들은 운영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또 정리하고 이렇게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좀 주문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저희가 이제 뭐 지난번 예산 때 심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1억 6천이 장례식장 위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시 예산 지원이 끊기는 순간 이 사업 그냥 일몰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아직은 자력으로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법 제도가 아직 법률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는 그 점포들이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으로 해서 무상으로 뭐 아주 극소수의 소액으로 해주니까 약간 뭐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래 뭐 그 정도면 해볼 만하겠네. 이 정도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금 없어지면은 제가 볼 때 어느 사업장도 안 하지 않겠나.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네네네. 사업을 올해 네네네. 작년에 예.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자활근로 사업비 안에서 네네. 그 40개 사업단에서 추가적으로 늘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게 별도의 1억 6천이 네.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 네. 전체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네. 세부적으로 나눠서 네.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시설 투자비.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세척 장비 시설 네. 투자비는 공모 이거 사업으로 영업은 누가 합니까? 받으려고 센터에서 이거 언제 문 열죠? 지금 한 10월 정도 돼야 10월. 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 아니라서 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과 볼게요. 16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 그래서 우리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원활하게 가는 거죠, 이제? 네, 지금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공정이 한 24% 정도 되고 네, 내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좀 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덕 노인복지관 그 사업이 있는데 그 LH에서 건축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사업비 9억 5천은 우리 10이에요? 이 사업비는 10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짓기 그런 것들 안에 들어가는 거? 예, 그런 어. 부분입니다. LH가 거기까지는 안 해줘요? 공간만 제공을 해주시는 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예요. 18쪽. 이 시립 안정 어린이집 그리고 예절교육관 어떻게 4월에 착공합니까?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4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어떻게 4월에 착공합니까? 여기 부지? 예.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도서관이 좀 먼저 끌고 가는 모양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주간 부서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네. 절차를 저희가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네.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다시 과장님 말씀드리면 그 어린이집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했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예절교육관하고 같이 움직이게 됐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안타까운 또 일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완벽한 분리와 구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구간이나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구간들이 외부와의 어떤 완벽한 안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그 염려를 좀 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간 분리나 이 배치가 제가 그때도 이제 도면 보면서 좀 뭐 이렇게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제 의견을 넘어서는 어떤 공간 분리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예, 어쨌든 그 진행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예. 예,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어야 좀더 돼요. 지금도 예. 늦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좀 과감하게 어떤 이 어린이집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면 그 아이들 안전을 위한 어떤 공간 분리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지금 설계 변경하지 않으면 이제 착공 들어가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착공 전에 마지막 설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절교육관 보면은 추진 계획에 보면 착공 시기에 맞춰서 시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식의 명칭을 준비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공모기 때문에 저희가 예. 이제 그 다양한 시민 의견을 좀 공모를 통해서 예. 좋은 그 네이밍을 좀 선정하려고 네, 그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예절교육관 요거보다 다른 쪽을 좀 선택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상춘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평택관 뭐 이런 예, 뭔가 지금 특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좀 그 좋은 안을 이제 네. 최적의 안을 좀 도출을 해내려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네이밍을 하는 이제 심의가 이제 꾸려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 심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평택관 나옵니다. 이거 잘못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이 네이밍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기존의 예절관에서 거의 4배 정도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지 면적은. 이 연면적 자체는 뭐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 효율이나 이런 배치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겠죠. 지금 예절관은 그 부지 면적하고 건축 연면적이 동일합니까? 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부지 면적이 지금 응. 보시면은 900 3,855 아니 평방미터. 기존 예절관. 기존이요? 응. 기존은 한 300평 정도 그렇죠. 되고요. 부지 면적이 그 정도 되고 네. 건축 면적은 얼마나 건축 돼요? 면적은 지금 건물은 2층인데 1층만 사용하니까 한 45평 그쵸. 정도.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뭐 한 50여 평 사용하는 거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는 뭐 몇 배야 이거? 굉장히 많은 면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활용 계획 이 안에 프로그램과 이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건축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타시군 벤치마킹 또 해서 네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이 이전 자체가 그리고 한옥 스타일로 굉장히 멋스럽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한옥 공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옥 스타일일 뿐이에요. 한옥 공법으로는 비싸서 못했거든요. 한옥 느낌으로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한옥 공법이에요? 대목수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기둥 세우고 하나요? 안정하고 예절교육과는 한옥 공법입니다. 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정해 시간에 얘기하시죠. 그 표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체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이 나왔을 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안을 준비하면서도 같이 좀 의회랑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21쪽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서비스 개선.
유보 통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가긴 갑니까?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면 이제 그 로드맵이 27년부터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예, 저희도 같이 이제 정부 움직임이나 도 움직임에 같이 이제 촉각을 세우면서 예.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어떤 분이 써놨어요. 그 인용해서 써놨는데 유보 통합이 이 유아와 유치원, 이 어린이와 그러니까 유치원의 통합이 남북 통일보다 어렵답니다. 라고 기사에 써 있어요. 이렇게 다운표해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제가 언론밖에 저희가 지금 유보 통합이 이제 정부에서 입법을 하고 경기도가 지금 그 어떤 그 시범 사업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나잖아요. 2월 달에. 모르시는군요. 2월 달에 끝납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디 이 부분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을 봤더니 명칭이나 입학 방법이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는 교사 자격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25년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간을 출범할 계획이다. 라고 어느 언론에 나와 있고 또 어느 언론을 보니까 교육부의 입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약 10%, 3,100여 곳이에요. 10%면. 여기를 영유아 학교, 지금 명칭은 거의 영유아 학교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영유아 학교로 지정해 유보 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진적으로 되면 앞으로 또 5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해 10%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뭐 경기도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검색을 해보고 내용들을 뭐 사설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한어총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뭐 일리 있는 부분들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어디까지 이거를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이냐. 야 제가 봐도 제가 이 담당자여도 답내기 굉장히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 아닙니까? 유보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계속 꾸준히 가야 되고 새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유보 통합 1년 앞두고라도 우리 평택시는 신규 사업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의 유보 통합이 흔들리고 다들 이 어린이집부터 해서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붕 떠 있을 때 뭐 우리 시까지 거기에 또 흔들리면 지금 아이들에 손해 볼 수 있다.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보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뭐 주무기관에서 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계속 평생 사업이라 생각하고 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가 지금 국도비 사업이 아닌 매칭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자체 사업들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청과 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식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34쪽의 도서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 여기 보면 2단계 국제 설계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예. 1단계 뭐였어요? 저희가 이제 좋은 디자인 안과 그리고 외국이나 뭐 우수한 디자인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네.
1차에는 이제 디자인만 보고 5개 안을 뽑고요. 네. 이제 그 5개 선정된 안들이 세부 설계를 해서 네. 최종 심사작을 뽑는 그런 방식의 아, 2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최종을 향해 가고 있다.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첨단 ICT 기술 기반 디지털 정보 서비스도 있는데 저희가 뭐 도입할 서비스들이 있어요? 책 아, 반납 시스템? 예, 그러니까 자동 반납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챗봇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네. 도서관 안에도 이제 첨단 기술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예산 문제로 기존 도서관들이 네. 도입을 못한 부분들을 네, 네. 중앙도서관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네. 반영을 해서 네. 좀 도입을 해보고 네. 싶은 그런. 국장님 이 부분 저희들이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굉장히 웬만한 유럽의 도서관 책 반납 서비스 그 기술 다 도입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없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무인 반납 시스템이 뭐 저희가 다녀온 헬싱키 오디 도서관이나 뭐 다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평택의 메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배다리 도서관에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 짓는 도서관은 물론이고 기존 도서관에도 안정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배다리 도서관도 그렇고 필요하면 도의원들 도비라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좀 달라고 하고 해서 좀 뭔가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약속하셨어요? 챙겨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배다리 도서관 마지막인데 배다리 도서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저 주차장 당장 경찰서가 저게 건립이 끝나잖아요. 경찰서 주변은 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이에요. 주정차 금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다리 도서관 주차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진 않는데 잠이 오지 않진 않는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해법이 뭐예요? 없죠. 이게 지금 고덕의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진다 해도 배다리 도서관에 어떤 지금 하던 어떤 문화 행사들부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도저히 거기 주차를 못해서 못 들어갈 겁니다, 이제. 지금 배다리 도서관 옆에 경사면, 사면, 야산이라도 까야 돼요, 지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주차장 문제 해결 안 되면 도서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배다리 도서관이 근거리로 걸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건립하고 팽성도서관 건립하고 뭐 동삭도서관, 화양포승도서관 건립하는 사업들 좋긴 한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이거. 예,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평일이나 주말에 이렇게 도서관을 가보면 네. 이제 그 도로변에 나와 있는 차들도 이제 많이 있고 해서 네네. 뭐 개선은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어지고요. 그 옆에 있는 뭐 공터 쪽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향후에 이제 거기에 체육 시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할 때 뭐 네. 주차장을 좀 더 많이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부장님, 해서 뭐 그거는 같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자체로 해결 안 하면요. 그 건물은 저희가 지금 1,700평 거기 이제 그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 사업소가 이제 그 앞으로 사업소를 가면서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쓰고 있는 데가 주차 타워를 올리지 않는 한 거기에 만약에 뭐 체육 시설이 들어와요. 무슨 뭐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시설 용으로 쓰기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근데 무슨 어떻게 도서관 안 됩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 방법 찾아야 돼요. 도서관에서 1,700평 부지 매입해서 제2도서관 부지로 넓히던지. 뭔가 이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면 대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경찰서가 건축되어지기 전에 저희가 대비가 완료가 돼야 돼요. 구상이 아니라 완료가 돼야 됩니다. 우려 속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구 의원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